네, 이제 도형의 넓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의 넓이라고 하는 파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파트죠. 그거랑 이제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달라지는 점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었던 얘기랑 거의 흡사하죠. 이제 그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라고 했는데 그 fx라는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형성이 됐을 때와 x축 위쪽에 형성됐을 때는 좀 다르게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이제 c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는 똑같이 fx의 dx를 구할 수 있고요. 또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제가 이제 요 핑크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는 넓이가 아니라 적분값은 양수로 나오게 되고요.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는 결과가 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음수랑 양수랑 더하면 서로 상쇄가 되잖아요.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지금 여기에 fx가 언제는 이 마이너스가 결국에 인테그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달렸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는 마이너스가 달리고 언제는 또 마이너스가 안 달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예 넓이를 구할 것이니까 마이너스가 달리든 안 달리든 그냥 절대값을 취해줘 버리면은 똑같이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은 이제 y 이퀄 sin x와 x축 및 두 직선 x 이퀄 제로와 x 이퀄 파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매우 나이스하게 0부터 파이까지의 그 모든 구간이 전 구간이 양수 부분이죠.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sin x를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은 이게 바로 이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sin x를 적분해 주시면 당연히 이제 코사인 x가 되는데요. 적분 결과에 코가 있으면 뭐가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파이서부터 0까지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코사인 파이는 이제 그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살짝 그려보면은 뭐예요? 여기 가운데가 이제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 1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끝 대입은 이제 마이너스인데 0을 대입해버리면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따라서 1 더하기 1이 돼가지고 정답이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맞죠?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곡선 x 이퀄 보통 이제 y 이퀄 fx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y축 사이의 넓이가 아니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위에 써져 있는 패턴의 그 값을 구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x랑 y랑 서로 역할을 바꿨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x랑 y랑 역할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1학년 때 배웠던 y는 x의 대칭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y축을 뭘로 바라보고 x축으로 바라보고 x축을 y로 바라보면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x축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그냥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사람 마음처럼 이게 쉽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다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이제 x축, 여기 이제 y축 이렇게 보통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y를 x축으로 바라보기로 했기 때문에 y축이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x축은 이렇게 세로축이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x 이퀄 gy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x축이 지금 이 부분이니까 살짝 x축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럼 C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C의 위치는 그렇지,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좀 나갔을 때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D는 어디 있어요? D는 바깥쪽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갑자기 너무 쉬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로 가시는데 지금 이게 Y축이다 보니까 적분하는 변수가 dy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뭐였어요? 그렇지, gy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gy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상상해 보니까 선생님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그렇지, 절대값을 씌워 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좀 잘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뭐 만나는 점을 A라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인테그랄 인테그랄 C에서부터 A까지 gy dy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D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gy dy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를 달아줘야지 되겠지. 그죠? 그래야지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 플러스 부분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곡선 y는 2루트 x와 y축 및 두 직선 y는 1, y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말만 가지고는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y축과 x축 이렇게 있고요. 이거 무리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집니까? 시작점이 0,0이고요. 0,0이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y는 1과 y는 4, y는 1은 여기고요. y는 1, 그 다음에 y는 4는 살짝 위에 이렇게 있었겠지. 그 다음에 y축. 그럼 말한 직선들을 전부 다 이제 그리다 보면은 빨간색으로 그리지 말고 녹색으로 가볼까요? 녹색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도 녹색으로 처리를 해줘 버리면 결국에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처리하려고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게 y는 2루트 x니까요. 결국에 적분을 해줄 때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4까지. 근데 지금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dy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여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2루트 x를 쓰면 안 되죠. 왜? y에 대한 적분을 하고 있는데 x에 대한 식을 써서 뭐 합니까?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y제곱은 4x가 됩니다. 따라서 x 이퀄 4분의 1 y제곱이 되니까 여기에는 이제 4분의 1 y제곱이 써지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4분의 1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해지고요. y 세제곱 이렇게 적분이 되고, 인테그랄 1에서부터 4까지 적분을 하고 나면은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64인데 4랑 약분되면 16되죠? 그래서 3분의 16 마이너스 아래 끝에 대입하면은 12분의 1입니까? 1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럼 12분의 다시 64로 만들어주고 12분의 1 빼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분의
63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 뭐야? 뭐를 해야 돼? 약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둘 다 3으로 약분이 되니까. 그럼 3으로 약분하면 4, 3으로 약분하면 21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2번까지 풀어봤고요. 요 다음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fx라는 그래프랑 gx라는 그래프가 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잠깐만 생각을 해봐요. 여기 만나는 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는 과연 뭘까요? 그렇지.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gx에 대해서 똑같이 처리를 해버리면 a에서부터 c까지 gx에 대해서 dx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요 넓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는 순간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여기 지금 제가 녹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결국에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에서 빼기 gx를 한번 처리한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괄호를 쳐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처리하면 된다? 그렇지. dx를 처리해버리면은 결국에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네. 그러면 그 반대는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이 gx의 그래프가 이제 역전을 해가지고 요 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gx를 적분을 해주시면은 결국 이거를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제가. 그럼 여기 빨간색의 부분의 넓이인 이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 dx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버리면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요 하늘색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했던 gx 빼기 fx 이렇게 처리가 되고 괄호로 묶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x 처리한 다음에 c부터 b까지니까 c부터 b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녹색과 하늘색을 서로 더해주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지금 하나는 gx-fx고 하나는 fx-gx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빼는 자리가 넓이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럼 둘 다 한 번에 플러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fx에다가 fx-gx에다가 뭘 씌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자연스럽게 플러스 값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고 C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지 말고 A에서부터 C까지 한 번에 적분을 하면은 결국에 이것이 바로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공식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문제를 풀 때는 이 절대값을 씌워봤자 이렇게 C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적분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절대값을 한 번에 적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은 y = 2의 x제곱, y =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y = 2의 x제곱과 y =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언제 만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왜 갑자기 이걸 구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아까의 문제에서도 결국에 이 C라는 좌표를 구해야지만
구간을 나눠서 적분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 C라는 좌표는 결국에 GX랑 fx가 서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지?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2의 x제곱 이퀄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언제 성립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니까 x가 얼마일 때 성립을 해요? x가 0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려버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y 이퀄 2x제곱의 그래프와 y 이퀄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결국에 무슨 축 대칭이요? y축에 대해서 서로 그래프가 대칭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x 이퀄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이퀄 2는 이렇게 빨간색 직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그래프를 각각 다 포함한 상태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교과서에 색칠된 이 노란색 넓이,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연두색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구하면 돼? 뭐 어떤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여기 1이니까 1이라고 그러지 말고 x는 0입니다.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괄호를 꼭 쳐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을 하시면은 이건 너무 쉬운 적분 아니야? 2의 x제곱 마이너스 적분하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똑같이 되는데 요 쏙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역수치해서 곱해주니까 어차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꺽쇠 처리해 주시고 0부터 2까지니까요.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까지가 위끝 대입 빼기 아래끝 대입은 0, 0 대입하니까 2로 처리가 돼서 나오겠네요. 따라서 2의 제곱 플러스 2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답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 1, 2, 3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도형의 넓이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